네, 한때 유행했던 거 다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르만 엑스파일입니다. 네, 그래서 스컬리와 멀더가 지금 한 분씩 나와 계시고요. 먼저 우리 이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멀더 의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 진짜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사건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아주 네. 가볍게 가기가 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좀. 예, 이거 법률적으로 좀 잘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한 정말 탐사팀 기자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우리 안지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스에서도 아마 읽으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풀 스토리를 다 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뭐 제목이라든지 간단한 뭐 사건 개요 정도만 보셨을 텐데 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네. 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네,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이 사건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사건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맞습니다. 네. 금요일날 웨이브 통해서 웨이브 통해서 공개가 되는데 그 전에 그럼 여러분께 처음으로 다른 가스라이팅과는 또 차원이 다른 가스라이팅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안전 기자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 사건 소개 전에 네. 혹시 두 분은 종교가 있으신지요? 종교요. 사실 저는 딱히 없는데.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아내 사랑 이거 방금 네. 톤을 무겁게 가자고 네. 제가 톤 무게 진지하게, 가져가- 죄송합니다. 진중하게. 네. 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네. 네. 이 사건 제가 먼저 여쭤본 거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거는 파면된 그 천주교 신부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파면된 천주교 신부요. 네네.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 그 신부로부터 시작된 거고. 꽤 큰 잘못해야 파면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거 취재를 통해서 파면된 신부들의 이유를 보통 물어보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돈 문제라던가 또 신부이기 때문에 뭐 여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파면이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파면이 된다고 하는데 이 신부는 어쨌거나 파면이 된 상태는 확인이 된 거고요. 네. 이 파면된 신부가 자신의 그 신자에게 벌인 가스라이팅 사건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아직 이제 공개된 적은 없는 사건이고 그래요? 저희가 6개월가량 취재를 한 끝에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한 사건입니다. 6개월을 취재하셨어요? 네.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어떤 사건 6개월씩 이렇게 변호사님 뭐 한 적이 있어요? 돈 주면 하죠. 무겁게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탐사 기자분들이 대단한 게 네. 그런다고 저희는 확신이 있잖아요. 판결이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확신도 없고 어떤 대단한 돈이나 영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을 위해 파헤친다는 게 저로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운. 근데 저도 정도로 사실은 키우신 이 것 같아요. 사건을 6개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저로서도 사실 6개월간 한 사안을 취재한 물론 다른 것도 같이 하긴 했지만 네. 그렇게 오랜 시간 취재한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이긴 했는데요. 네. 이 7월 달에 저희가 제보를 받으면서 이 사건의 취재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저희가 피해자로 추정하는 이 분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분이 제보를 하면서 저희가 네. 알게 된 거고요. 먼저 저희가 그 자료 화면으로도 준비했는데 이분이 바로 그 피해자로 보이는 피해자이시고 네. 김혜선 씨입니다. 그래서 이 고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네. 저희가 뭐 이름을 다 알 법한 그 H 실업의 최초이자 또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재직했던 분이고요. 의류업체인가요, 혹시? 네네. 네네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에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료업체의 그 수석 부사장으로 역임했던 굉장히 커리어 여성으로서 굉장히 성공한 대단하신데요. 분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 네네네네네. 볼 수 있을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제보 받은 내용은 엄마가 이 가족들 앞에 11년 만에 나타났고 그때는 이미 말기 암 환자였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말이나 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결국에 보름 만에 사망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셨고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되다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이미 암 말기 상태였다고요? 네,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아주 짧게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메일을 보내긴 했지만 얼굴을 본 거는 정확히 11년 만에 봤는데 11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엄마이자 아내가 말기 암 환자였고 결국에 사망했다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사이에 네, 한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이제 오늘 사건의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보자들이 그 엄마를 돌봐줬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유품을 받았을 때만 해도 엄마를 잘 돌봐줬고 이렇게 그 사이에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유품 중에는 태블릿 PC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던. 아,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태블릿 PC를 뭐 어떻게 뭐 할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고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번 같은 것들이 다 정리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메일을 열어서 봤는데 10년치 넘는 메일을 봤는데 거기 내용에 그 메일 내용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고 그거를 제보자들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사건입니다. 어떤 메일들이 있었는지를 아마 저 취재를 좀 해주셨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처음에 네.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이라고 봤던 내용들은 저희가 몇 가지 캡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거 지금 영상이 왜 나가고 있죠? 아, 요 영상은 이제 캡처로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될 네. 영상이군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성공한 여성인데 메일을 몇 개 봤는데 그 메일의 핵심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허락받는 메일이었어요. 아까 영상에도 살짝 그 노출이 됐지만 그 사랑니 제거를 허락하냐, 자신의 사랑니 치아를 빼는 거를 허락하냐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뭐 앞마당에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의 앞마당을 산책하는 거 해도 되냐. 면치마를 하나 사도 되냐고 하는데 면치마가 비싼 것도 아니고 17,000원이나 19,000원 정도 하는데 구매를 허락하냐.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연봉이 한 4억 정도 됐거든요. 대단히 잘 나가는 여성이 네. 이렇게 어쨌거나 죽기 직전까지 10,000원가량의 구매를 허락하는 것도 누군가한테 허락을 받는 메일들을 네네네.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일뿐만 아니라 매달 이제 재정 보고라는 걸 해가지고 네. 그 안에는 뭐 양파 뭐 이런 것까지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매달 이제 재정 보고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가계부처럼 막 써서 누구에게인가 보고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봤던 건 고인이 2019년에 실제 암에 걸렸었는데요. 이 당시에도 당연히 그 전의 기록처럼 이 병원에 가도 되냐, 주치의를 누구로 해도 되냐 이런 메일들을 갖고 그런데 어쨌거나 받은 메일 통해서 저희가 유추하건데 직접적인 표현도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진단에 늦추거나 실제로는 나중에는 항암 치료를 거부해라. 항암을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어머님의 그 말씀. 어머님이 누군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카톨릭 신자였으니까 그 어머님이 성모 마리아나 뭐 이렇게 유추하기가 좋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데 저희가 실체를 파악한 결과 그 어머니라는 분은 김아니에스로 불리는 일반 그냥 여성이었습니다. 김아니에스 씨? 아니에스? 실제 이름은 있지만 이 네. 단체 내에서는 김아니에스로 불렸다고 하고요. 아니에스는 실제로 그냥 카톨릭 안에 있는 성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을 이제 세례명으로 아니에스라는 세례명을 썼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을 김아니에스로 이 네. 단체 안에선 불렀고 단체라는 게 그러니까 천주교 이 단체가 아니고 별도의 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파면된 신부가 한 신자에 대해서 가스라이팅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주고받은 메일에 어떤 메일이 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여러 메일이 등장해서 그 신부를 시작으로 저희가 파헤쳐본 결과 네. 그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정점에는 김아니에스로 불리는 여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라는 사람도 그 조직 중에 한 명이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뭐 사입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종교 조직이 또 따로 있었던 거군요. 네, 스스로를 이제 기도 공동체로 부르고 있었고 김전 신부라고 불리는 이 파면대 신부도 그 사람 중에 일원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요? 하지만 김전 신부를 저희가 내세운 건 이 피해자로 불리는 이분들이 김전 신부의 그냥 평범한 신자였기 때문에 네. 김전 신부의 어떤 역할이 중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종교 단체를 사칭 혹은 뭐 실제로 종교 단체에서 벌어지는 뭐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그렇죠. 사건들이 종종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굉장히 많죠. 예. 사실은 굉장히 흔하고 보통은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예. 이 경우에도 아마 그게 문제됐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건강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방금 이 사례에서 등장하지만
이제 병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네.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형태로 건강을 해치거나 네네네. 아니면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뭐 비상식적인 방법에. 뭐 단식을 해라 이렇게 해서 뭐 음. 아니면 때려서 안수 기도를 좀 심하게 하는 형태의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상태 건강을 해치는 이런 두 가지 건강 악화의 측면이 하나가 문제가 되고 네. 이런 건 이제 뭐 심하게는 살인, 약하게는 유기나 학대 그런 감금 이런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네. 둘째는 돈이죠. 아, 결국에는 금전적으로 또. 아마 이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건에 아직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아마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봉헌을 결국에는 해서 전 재산을 유족들이 이걸 알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결국에는 그 상속할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전 재산이 봉헌이 돼 있으니까. 아, 그래. 실제 그럼 이 사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도 결국에 암이 발견된 이후에 네. 2020년 정도부터 이 고인의 메일에 유언장이라는 키워드로 다수의 메일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고인에게 쓰게 했고 실제로 네. 그 유언장을 저희가 좀 준비해 왔는데 보니까 모든 재산을 어머님께 바치도록 하겠다. 그 어머님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김아니에스. 아니에스. 네, 여기에는 아니에스 어머니라고 이미 어머니 앞에 아니에스라고 아. 적시도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뭐 부동산, 땅, 현금 등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네. 어머니 소유로 맡겨드립니다. 모든 소유권을 어머니에게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언장을 남겼고 네. 실제로 그 2022년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는 굉장히 이제 온몸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유언 공증까지 받으려는 정황이 메일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은 굉장히 나쁜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신자들에게 이런 가스라이팅 끝에는 네. 그 봉헌이란 이름을 앞세워서 그전 재산을 갈취하다시피 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뭐 기도 모임 혹은 뭐 요기 조직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파악이 되나요? 전체적인 그 피해 규모를 아직까지 파악하진 못했는데 다 파악하진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다른 피해자 또 있군요. 네, 만날 수 어렵게 사실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그 메일을 통해서 뭐 이렇게 파생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이 단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취재 방해도 굉장히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 가운데 아직까지는 주장일 수 있지만 아이를 봉헌하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자신의 자녀를 봉헌하라. 봉헌 아이를 무슨 어떻게-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직 너무 제가 한마디로 얘기할 게 좀 끔찍한 사건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경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맞다면 뭐 그 얘기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이 기도 공동체에 맡겨서 그 아이를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고 그렇게? 깜짝 놀랐네요. 네네 실제로 이제 입양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는 단절된 상태로 아예 그 조직 내에서만 그냥 길러지는 거예요. 네네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네.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이쪽 김 전 신부 측은 뭐 로마나 미국 등에서 일단 그 정규 과정의 교육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감금이나 이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이제 수사를 확인하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옆에서 이렇게 김아니에스라는 네네네네. 인물의 예언을 막 하고 실제로 이거 예언들이 막 맞기 시작하면 네네. 그 신자라고 보이는 분들은 더 동요하게 되고 더 종속되게 되고 네네. 그리고 이 단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꿈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꿈? 네. 그래서 실제로 아니에스가 꿈의 아니에스라고 조직 내에서는 불리기도 했을 정도로 네. 꿈이 아주 핵심 키워드인데 그 김 전 신부가 신부였을 당시에도 자기와 친분이 있는 신자들에게 꿈을 항상 적어라. 그래서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고 밤에 꾼 꿈을 적으라고요, 내용을. 네. 라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뒤늦게 저희도 알게 됐지만 대부분의 꿈은 불안몽들이 많은데 그런 꿈을 해석해 주는 건 천주교에서 금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 꿈을 이제 적고 얘기하게 되는데 뭐 김 전 신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건 너가 어떻게 된 거다. 앞으로 어떻게 될 꿈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통제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초기에는 그분이 이제 신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쉽게 줬던 게 아닐까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니에스라는 사람이 그 해당 조직의 이제 가장 뭐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고 그런 그 김 전 신부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단체 등에서
그런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상담 같은 걸 해주면서 믿음을 좀 키워놓고 이 기도 조직으로 끌어당긴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가 아까 공동체 생활을 한다 혹은 아이를 공동체에 맡겨서 입양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분은 미국에 사셨던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물리적인 어떤 공간,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공간도 있는 건가요? 네, 국내에 저희가 발견한 것만 3군데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시도를 해봤지만 어쨌거나 살고 있는 주거지가 네. 전국에 모여 있었고 이 단체를 저희가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도를 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봤던 건 이 김 전 신부가 현재는 대표로 있는 복지재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공동체라는 부분들의 뭐 양로원이나 이런 뭐 장애인 작업장이나 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끔한 그런 복지 단체를 운영 중이고 국가로부터 또 일부 지원금도 지원도 받아요? 받고 그 안에 공동체 생활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네. 자신들이 그 임금도 네. 통장에 찍히지만 다시 거쳐서 공동체를 소유로 갔다고 네네네.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따로 들지 않는 구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수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속 가능하다. 또 다른 김혜선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구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법적인 얘기 잠깐만 예, 좀 그렇게. 두고요. 그 가스라이팅을 근데 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이게 계속 이제 끊임없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특히나 미국에 계시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어쨌거나 메일을 통해서 또 네. 같이 미국에 이 김 전 신부도 살기도 했거든요. 파면 이후에는 아. 주거지를 미국으로 바꿔서 그 신부가. 네,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신부 여기 한국에선 파면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그 지위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메일로 꿈을 해석하고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진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피해자들의 뭐 금전적인 이걸 뺐고 뭐 건강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그런 방식으로 아마 처벌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금전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뺐었어요. 근데 사실상 형식은 뺏은 게 아니고 봉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기부 이렇게 가면 이것도 혹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가게 되면 뭐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간 거기 때문에 방법이 없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 특히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행해지려는 가스라이팅, 네. 그 가스라이팅에 기인한 어떤 금전의 교부 행위, 봉헌 행위 이런 게 굉장히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적으로는 가능해요. 법리적으로는 네. 제가 이런 사건들을 좀 해보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교주가 내가 신이라고 직접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이고 내가 곧 예언을 하고 내가 네, 어떤 네, 네. 기륭화복을 알려준다. 기재한다, 알려준다. 이러면은 본인이 신이라고 본인에게 직접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사기죄가 되는 거죠. 이건 사기고. 그렇죠. 그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경우는 내가 신은 아니고 신을 모시는 혹은 대리인. 신에 그렇죠. 신에 가까운 자일 뿐이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네. 이런 형태의 교리를 설정해서 봉헌이 직접 신에게 가는 형태를 취하고 나는 그걸 관리하는 어떤 행정 직원 정도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입증이 좀 어렵긴 한데 네.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죠. 왜냐하면 어떤 신에 봉헌하는 그 재단의 소유가 교회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개인이 깨돌리니까. 근데 이거는 입증이 정말 어려워지죠.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받는 돈을 봉헌받는 주체에 따라서 신이 직접 받는 내가 신이라고 하면 사기, 네. 혹은 뭐 내가 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횡령이나 배임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근데 진짜 어렵겠네요. 왜냐면 너무 어렵죠. 교회 이름으로 받아놓고 내가 사실상 다 소유하고 다 가진 내 맘대로 써. 근데 교회 이름으로 뭐 소비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뭐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은 혹시 여기는 그런 금전적인 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혹시 됐나요? 금전적으로 어쨌거나 인출이 된 기록은 있는데 네. 그걸 경찰이 지금 어느 정도 수사했고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이 아, 있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이나 이쪽 수사기관에선 사기 혐의로는 입증할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 보인다 이런 진단을 내린 상태인데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어쨌거나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이 봉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다만 유기치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그 고인에 대해서 뭐 항암 치료를 뭐 봉헌하면 뭐 점처럼 암 조직이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항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봉헌을 하는 것이 너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게 명확하게 메일에 적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유기추사로 만약에 인정받게 된다면 음흠. 결국 국내에서 리딩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아까 어떤 장소에 모여서 생활을 하느냐 이거를 제가 그게 짚어봤던 중요하군요. 거거든요. 왜 예. 중요하냐면 보통 두 가지입니다. 이거 두 가지예요. 보통 이제 종교단체 시설에서 흔히 말하는 시설 생활하다가 사망하신 케이스를 제가 접하면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솔직히 저희가 뭐 어떤 위기에 의한 살인이다, 살인의 간접 정범이다, 의사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본인이 의식 없는 도구처럼 이용돼서 자살을 한 자살 교사다. 이건 너무 입증이 어려워요. 법리적으로 되는데. 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았잖아요. 내가 어떤 그 지배하는 시설이고 나를 의존하는 것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산책도 내 마음대로 네네네. 해야 되고 어떤 치료를 받는 것도 이 교주의 마음대로 허락을 해야 받아야 되고. 되고. 그렇다면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법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네스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자인 거는 아네스가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를 받는 자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적합한 치료나 보호를 제공하지 안 않았다. 했다. 이거는 유기나 학대에 해당하는 것이 대단히 명백해 보이고 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네네.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라는 인과관계는 그거는 사실 어떤 병원 진단에서 암의 발병이나 뭐 발견했을 때의 상태 말기였다든가 그런 거를 봐야겠지만 네. 유기치사나 학대치사가 성립할 가능성도 상당히 충분히 있는 있다.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취재 과정에서 고인이 남긴 영상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는데 네. 아주 이제 말이 어눌할 정도로 저희가 뭐 금요일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얼마나 성공한 여성인지 뭐 그 화려한 PT 모습도 있는데 그것과 대비적으로 굉장히 어눌하게 그 자신의 의사 표현도 하기 힘들 정도의 상태에서 이제 떠듬떠듬 영상을 남긴 게 있는데 그 영상에서조차 자기를 보호해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 걱정을 하지 말고 잘 지내라. 근데 이 메일 중에는 가족과 연을 끊어라. 그거를 육정이라고 해서 가족과 뭐 작은 가족이 남긴 이불을 덮는 것조차 죄악시하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고인이 마지막까지 그 아들과 연을 끊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립 상태로 만든 건데 그 대표적인 그거죠. 그 예. 가스라이팅 할 때 그 고립시키는 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던 가족들과 사실은 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거의 연이 끊기다시피 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사실은 남긴 영상인데 그 영상에서조차 이 단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걸 보고 저희는 정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 네네네.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안타까움보다 좀 분노가 막 치미는데 이 아네스 이 사람은 지금 뭐 잡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분이 저희가 취재를 한창 진행하던 지난 10월 26일 날 네. 사실은 사망하셨어요. 되게 나이가 많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어쨌거나 김전 신부라는 이 신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네네. 그분이 이제 이 복지재단의 대표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김전 신부가 네네 아,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이 사안의 어떤 유효함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력은 여전히 확장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예를 들어 사망했다 치고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 조직의 대표라는 것으로 뭐 이렇게 처벌이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 부분은 그 죽은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서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요? 이 경우에 전형적인 소송 실무는 말씀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남아있는 분들은 그거는 사망한 교주가 사망한 지도자가 결정한 일이고 나에겐 정권이 없어요. 나에겐 결정권이 없어요. 네. 나는 그에 대해 의사 표시를 할 권한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 나는 범죄라는 건 두 개입니다. 의지와 능력이거든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내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그 행위를 할 권한이 없었다를 부정하는 것이고 네. 내가 어떤 그 피해자에게 가해진 어떤 행위들 혹은 봉헌 행위에 개입할 고의 그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도 없었다. 네네. 그리고 의지와 능력을 다 부정해 버리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교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경우
뭐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의 경우에는 교주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그 교단의 상위부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입증이 쉽죠. 당신도 이 의사결정에 참여했어요. 이 경우는 그 김아니스가 이 네. 김 전 신부를 포함해서 네. 지금 아이들로 한 사람들을 자신의 양자나 뭐 양녀로 이렇게 호적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가족 형태인 거거든요. 그리고 김아니스라는 존재 옆에 지금은 이제 일부 성년이 된 아이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 3명 정도가 계속 그 예언을 하는 메시지들을 전달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앞으로도 김아니스가 없더라도 그 신자들을 뭔가 이렇게 이끌어줄? 휘어잡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여기 오래된 조직이에요? 역사가? 저희는 이제 그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아. 시작점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거나 이 피해가 발생한 걸로 추정컨대 15년은 일단 적어도. 이상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종교 뭐 단체라고 할까, 이런 데가 정말 많은 모양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네.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들이 높아졌잖아요. 네. 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을 워낙 많이 그렇죠. 접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의 특이점은 어쨌거나 뭐 다른데 뭐 믿음을 했던 게 아니라 평범하게 그냥 천주교 신자였던 아. 분들이 하나같이 다 피해자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더 좀 특별하고 좀 분노를 일으킬 네네네.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여러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 콘텐츠가 언제 처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네. 언제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약간 이제 노출이 된 노출이 거고 좀 소개해드렸고, 네. 오는 금요일 날 오전 네. 11시 그 웨이브의 악인 취재기 내일 모레입니다. 네네. 네, 또 오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8시. 오전 11시. 오전 11시요? 네네. 아, 저희랑 약간 부딪히네요. 갑자기 아, 차가워진 눈빛이 좀 차가워지신 것 같아요. 아, 아니요. 11시에 공개인데 라이브는 아니잖아요. 아. 네, 11시에 공개되지만 아, 시청은 1시부터 봐도 되죠? 네, 시청 네. 1시부터 아. 봐도 되겠습니다. 11시에는 장만 여의도 보시고 네. 네, 1시부터 보십시오. 1시부터 볼게요. 네, 네. 네, 그건 좀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결제 부탁드립니다. 구독 결제? 아, 거기도 구독 결제구나, 참. 그렇구나. 아, 일단 저 장르만 여기부터 먼저 저 구독해 주시고, 네, 웨이브는 좀 뒤에. 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싸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같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네네. 네. 자, 하여튼 웨이브에서 네, 공개가 됩니다. 내일 모레 오전 11시 악인 취재기. 아, 정말 난 여기 그 탐사 기자들을 보면 정말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 집도 안 들어가요. 네, 매일같이 그냥 취재에 매달려 갖고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저는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네. 이런 소송 사실 상담 많이 받아요. 받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네, 없어요. 없어. 증거가 없고 아, 애초에 고소인을 구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족들이 모시고 와요. 아, 음. 우리 어머니 이상한데 주셨다. 그럼 본인들은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는 걸 어. 뭐 어떻게 해. 와서 화내시면서 저한테도 이제 욕을 하시고 아. 자식들한테도 이런 사단의 소굴에 네. 뭐 끌어들였다 이러면서 네네네. 또 박차고 나가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건도 네. 사실은 그 유가족이 이메일을 조합하지 않아서 이메일을 열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그냥 평범한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야, 그걸 발견해서 그나마 이렇게 이제 네, 오픈이 좀 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거는 내일 모레 오전 11시 웨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 오후 1시요.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현 변호사님. 네. 오늘 법률적 조언 아주 좋았습니다. 예. 이 사건을 저는 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다 보니까 들어올 때마다 진짜 실망을 하거든요. 네. 좀 이렇게 오늘도 나 욕 먹고 자제분들 욕 드시고 부모님은 나는 그 항상 누구의 품으로 가신다고 하세요. 네네네. 주님, 뭐 어머니, 아가님, 뭐 여러 어떤 님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시고 박차고 나가시거든요. 네네네네. 그 남겨진 자제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우세요, 가족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는 법정에 세워야 뭐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거기까지 끌고 오는 역할은 사실 이런 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한 일을 해주고 계신 거고 네.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시에 꼭 네. 하겠습니다. 네. 남은 분들의 눈물 닦아줘야 됩니다. 네. 네. 근데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맡겨드시네요. 네네. 저희가 만난 괜찮습니다. 피해자들 중에서도 네, 네.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실제 그 가족분들과 연결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당사자가 거부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아까 잘안 돼요. 말씀하셨다시피. 네네네.
그 6개월 동안 거의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안지영 기자. 자 이제 방송되고 나면 오픈되고 나면 조금은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휴가 저희가 한번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 JTBC. 뭐 권력이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 사장님이랑 직접 저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는 사이입니다. 그럼 한번 전화를 지금 해보시면. 번호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방으로 찾아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장르만 여의도 네. 오늘 우리 저 탐사팀의 안지영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취재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장르만 여의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11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는 계속됩니다. 오늘 조금 동접자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가 뭘 봤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장르만 여의도를 안 본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 만약에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를 저희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요. 그 요소들 저희가 빼보겠습니다. 네, 그 요소가 여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앉으면 되니까요. 네. 기탄 없이. 뭐죠 이 미친 소리는? 이 미친 소리는 상승 욕구가 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현 변호사님. 네. 아닙니다. 패널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